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6월 21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긍정적이지만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86%, 그리고 코스닥은 1.21%,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래서 점차 이렇게 저점이 다시금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아직까지 최근 장대 음봉 이후의 저점까지는 지켜주고 있지만 실상 긍정적인 기조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증시의 변동성, 사실 오전 중에는 보합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 큰 무언가의 변동성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장중, 금일 장중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낙폭이 확대된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최근 들어 계속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여겨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는 선물 시장까지 도합해서 오늘 1조 4천억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짙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감들을 여겨볼 수 있겠지만 실상 시장에서 결국 현재 가장 초점을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는 금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금리에 대해서 좀 주요 일정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밤에 펼쳐지죠. 제롬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보고 일정이 있고요. 리사 쿡 연준 이사의 그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필립 제퍼슨 이사의 연설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정이 동시간대 모두 11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비중이 크고 변동성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파월 의장인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해석을 하고 그에 따른 변동성을 가질 텐데, 이는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디커플링이 아닌 커플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재료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우려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목에도 적어놨듯이 국내 증시의 신용잔고가 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라더견 사태라고 하는 SG 사태, 그리고 근래 들어서도 이제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 이제 뭐 소액주주 운동 이런 타이틀이 지금 붙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내 증시의 예탁 잔고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 빚내서 투자하는, 우리가 흔히 B2라고 하죠. 이 B2의 비중이 다시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신용 잔고가 지난 4월 말에 20조를 돌파했었거든요. 4월 달에 20조를 돌파했었어요. 이때는 2차 전지 열풍이 아무래도 가장 큰 요소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자, 이 이후에 CFD, 그 SG증권 사태가 발발되고 나서 5월달 중순쯤에 18조 초반대까지 떨어졌었어요. 18조 초반대.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6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9조를 다시금 웃도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면은 이제 20조를 다시금 돌파할 것이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우리가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용잔고가 증가하는 데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엔화의 요즘 뭐 엔화 사태, 저가 엔화 사태라고 하면서 엔화 투자가 몰리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도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랐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다, 이런 기조가 이어질 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상승하는 경향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 지금 증시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자, 신용 물량이 증가가 되는데 증시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사태가 발발되냐면 반대 매매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를 줄 알고 신용까지 써가지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한 건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증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호가로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바로 팔릴 수 있는 굉장히 저가, 뭐 하한가든 뭐는 굉장히 저가로 판매가 되어요. 강제로. 그러면은 당연히 증시가 하락하겠죠. 그럼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반대 매매가 펼쳐진 건데 이 반대 매매로 인해서 증시가 또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이 끊이지가 않는다면은 이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이지만은 못하다라고 우리가 여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큰 투자를 할 때에는 분명한 전략과 뭐 다양한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필히 인지를 하시고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